김광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잘 네. 지내셨어요? 오늘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 김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궁금하셨던 사항 생방송 번호 718-762-9300 혹은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받아왔는데 아까 그 삼중 추돌에 관련된 질문이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느라 서 있었고 뒤에 차가 딴짓을 하다가 남편 차를 받아서 그 충격으로 앞에 차 2대를 받았대요. 총 4대가 사고가 난 거네요. 예, 예. 네. 그런데 경찰이 남편 보고 앞에 2대 차를 박은 건 남편 잘못이라고 한대요. 차 한 대는 멀쩡해서 경찰 리포트를 안 받고 집에 갔어요. 저희 보험회사는 남편 잘못은 없고 남편 박은 뒷차가 모두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경찰 말대로 저희가 잘못한 걸로 결론이 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남편 되시는 분 말대로 네. 이제 케이스가 진행될 겁니다.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받았을 때는 네. 그 맨 뒤에 차가 거의 다 뒤집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경찰이 현장에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찰들이 이제 리포트를 써주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사고가 났다고 이제 써주는데 그거는 각자 운전자의 말을 들은 걸 써준다든지 뭐 이야기를 안 했을 때는 못 쓰고 넘어가는 거지. 네. 경찰이 뭐 조사를 해서 누구 자잘못을 따져서 거기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재밌는 거는 자기네가 유리하면 경찰 리포트를 갖다가 네. 덜먹거리는데 네. 예, 경찰 리포트는 사고 난 날짜, 시간, 뭐 운전자들, 네. 차량 주인, 네. 보험, 장소 음. 이런 거가 증거가 되는 거지. 네. 예,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그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목격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예, 그 경찰의 말은 거의 힘이 없어요. 물론 이제 경찰을 재판에 불러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운전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직접 들었으니까 자기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자기가 얘기할 수가 없죠. 거기 그렇군요. 현장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경찰이 간혹 이렇게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때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손님들도 뭐 그렇게 억울해하신 분들 많이 네.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블랙박스가 있으면 네네. 엄청 유리합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경찰들이 네. 리포트 써주는 거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차 사고 나서 부르면 어떻게 사고 났나 뭐 그리고 뭐 누구 다쳤어? 안 다쳤어? 그러면 서로 알아서 그냥 정보 교환하고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경찰들이. 네네. 그러니까 리포트를 안 써줘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들 대부분 좀 더 무서워하시니까 뭐 거기다 따지지도 않고 뭐 그렇죠. 항의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네. 오시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말이 바뀔 경우가 네. 간혹 있습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블랙박스 같은 게 있을 네. 때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네. 블랙박스 다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기가 요새는 이제 스마트 전화기로 다 카메라도 되고 비디오도 그렇죠. 되니까 네. 꼭 사진 찍으시고 비디오 찍으시고 하셔가지고 네. 차량 위치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상대방 운전자라든지 어쩔 땐 또 상대방 운전자를 바꿀 때도 있거든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운전했다 그러고 뭐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우리 손님은 저 사람 그 사람이 술 마신 것 같다, 술 냄새가 났다, 뭐 그랬는데 네. 경찰은 그냥 오지도 않고 네. 갑자기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운전했다 그러고 경찰은 나중에 왔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 듣고 그냥 서로 정보 교환하고 가라고 그러고 뭐 그 음주운전 얘기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이런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별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나중에 그렇군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경찰이 왔는데 내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네.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참 그게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기도 그렇고. 네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가끔가다 영어 하시는 손님들께서는 뭐 네. 경찰들을 이제 그 고발하는 그런 그 에이전시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조사하고 하거든요. 이제 네. 그 컴플레인을 접수받아가지고 그 경찰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데, 네. 네, 그게 그 딱히 예를 들어서 뭐 인종 차별을 하는 그 비하 발언을 한 거든지 이런 거를 진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네. 그 사람한 행동이 그 인종차별적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더라고요. 네, 경험상 보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크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영어를 잘하셔도 사고를 당하면 너무 당황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상대방은 그 외국인이 영어를 너무나 편하게 쓰는 사람이 와 있으면 네. 좀 이렇게 경찰이 저 사람하고만 더 얘기를 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리 가 있어라 그러고 뭐 소리 질렀다 그러고 뭐 네. 자기 말은 듣지도 않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영어 난 잘하는 한마디도 사람 안 했다 그랬는데 네. 거기 뭐 써 있고 이런 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찰 네. 리포트는 자기 한마디도 경찰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뭐 경찰 리포트에 저 사람이 뭐 어떻게 그 사고 났다고 이렇게 써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네네. 있고 뭐 어떨 때는 경찰이 그 상대방 운전자를 아는 것 같더라 뭐 그래서 되게 친하게 막 웃으면서 뭐 그런 서로 막 느낌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 느낌을 받았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게 다 증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제3의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그 블랙박스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뭐 아니면 증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영어 잘하는 사람 바꿔줄게 그래도 됐어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경찰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 오시거든요. 사고 현장에서요. 네. 제 핸드폰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네. 사고 나서 저한테 핸드폰을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다. 경찰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경찰이 안 받겠다고 아이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가까울 때는 제가 뭐 제 직원도 보내고 제가 직접 뭐 갈 때도 있어요. 사고 현장에 가까운데 떨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러면은 좀 억울한 경우들도 많이 당하시죠. 네. 변호사님 뉴저지에도 오피스가 있으시죠? 네네. 네. 뉴저지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뉴저지는 333 실벤 애비뉴. 주소가 너무 좋네요. 네, 333 제가 솔직히 뉴저지는 네. 지금 파트너랑 같이 새로 그 회사를 차렸어요. 네. 그 김앤장이라고 장 변호사님하고 성장 변호사님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쩜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뉴욕과 뉴저지 이렇게 두 군데 오피스를 가지고 계시고 또 뉴저지에는 파트너 변호사님과 함께 김앤장. 왠지 그 어감이 장이 좋은데요. 네,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오늘 김광수 변호사님 또 나온다니까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을 또 많이 주고 계시네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이왕이면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하고 싶은데요. 꼭 미국에서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꼭은 아닌데요. 네.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미국에 있는 의사한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사의 진단서명, 수술 그 이제 리포트, 수술을 한 그 리포트도 있고 사진도 여기는 찍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재판을 가게 됐을 때 의사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의사분을 모시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 시간을 맞춰서. 근데 미국에 있는 의사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의사분한테 하시는 게 사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워낙에 그 의료 시술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좀 근데 뭐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손님들도 뭐 한국에 가셔서 뭐 치료를 받으셔서 리포트를 뭐 이런 게 기록 같은 걸 보내시면은 한국은 훨씬 그 진단서나 이런 게 그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서너 장 이상씩 나오는 그런 진단서나 이런 게 소견서가 한국은 그냥 달랑 한 장에 뭐 이렇게 양식같이 나오고 네. 허리 아파서 왔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러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일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네. 뭐 저희가 하는 일은 환자 손님이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그 치료를 했는데도 네.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영구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통과 뭐 그 통증 뭐 이런 거 플러스 삶의 그 질이 떨어진 거 네. enjoyment of life가 네. 그런 게 이제 제대로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못 치네, 테니스를 못 치네, 뭐 수영을 못 하네, 아기를 못 돌보고 집안일을 못 하고 뭐 일을 못 하고 뭐 네네. 이런 게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거를 증명할 때는 부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부상이 있으시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부러져서 다시 뭐 기부스를 하시고 그런 절차가 있든지 뭐 팔다리가 절단됐다든지 장이 파열됐다든지 뭐 이런 그런 부상이 이제 있으시든지 아니면은 의사의 진단서로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의사 진단서가 너무 간단하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뭐 네.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뭐 목을 돌려보라고 그러고는데 안 돌아가더라. 허리를 굽혀보는데 안 돌아가더라. 뭐 어디가 뭐 부었더라. 다리가 사이즈가 네. 차이가 난다더라. 뭐 길이가 차이가 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진단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국은 진단서가 되게 간단 요약 뭐라 그러죠? 네. 네. 간단 요약하게 써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네. 보험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아, 그런 부분이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료는 네. 보험도 다 커버되고 그렇죠. 여기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네. 그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네. 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통사고 후에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얼굴이라 평생 흉터가 남으면 걱정이 되는데 이게 합의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엄청 있죠. 아, 그래요? 네. 오. 완전히 보이는 상처면 더 네. 있죠. 아. 특히 여자면 더 있고.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평생을 봤을 때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네. 아. 뭐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키니를 못 입는다. 네. 그런 게 크죠. 아, 그렇군요. 얼굴에 흉터가 남으면은 나중에 뭐 보상을 받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남거나 보이는 곳에 상처가 나면은 조금 속상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교통사고로 크게 안 다치신 거, 네, 그걸로 조금 마음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데이케어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괜찮아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고 싶다고 데이케어 측에 말했는데 자기들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3명도 저랑 같은 대답을 들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거는 데이케어에서 뭐 그 본인 보험을 사용을 안 하시려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 차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요새는요. 네. 그래서 그 차가 뭔지 모른다는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 답은 그 올바른 답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셨으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셨으면은 당연히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그 차가 잘못했으면 그 차 보험에서 또 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건 따로입니다. 치료에 대한 건 치료고요. 그 보상금은 또 보상금대로 별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 그게 포함되면서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별도로 치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은 나중에 또 따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이런 경우에 노폴트를 열 수 없나요? 있죠. 데이케어랑 상관없이 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데이케어 소속차면은 데이케어 그 소속차 자동차 보험을 열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앰뷸런스라든지 이제 그런 뭐 택시 회사든지 이게 그런 차량 서비스 회사면은 그 차를 찾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음. 거기서 좀 그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아, 책임을. 왜 못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쵸?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그냥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아, 게 제일 빠르실 그래요? 겁니다. 뭐 그 자꾸 아, 뭐 말만 길어지고 네, 그렇네요. 네. 네, 변호사님이 그래서 있는 건데. 네, 제가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보려고 네, 그랬네요. 변호사가 네. 전화하면은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분이 다 네. 같은 변호사 하셔도 되고 또 네. 따로따로 다 하셔도 되고 아,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교통사고가 나서 몸도 아프고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보험을 이렇게 또 보상을 받고 싶은데 차 주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데이케어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쵸? 네,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괜히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겠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쵸.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이 사람한테 좀 껄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네. 보험이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네. 그게 큰 걱정거리고 네. 얼마 전에도 손님이 뭐 오셨는데 누구 소통해서 오셨는데 그 손님도 뭐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보험이 올라가면 안 하고 싶어요. 뭐 막 아.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프냐고 아프다고. 아이고. 근데 네. 그런데 왜 참냐고 그러니까 네. 보험이 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뭐 것 그거 걱정 때문에. 때문에. 근데 자기가 네. 잘못도 안 했는데 걱정하시고 결국엔 안 하셨어요. 네. 아이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남편분이 분도 하지 말라 계시군요. 그랬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생활상담 김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생방송 번호 718-762-9300 혹은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요, 요즘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보면요, 한 번 사고가 났는데 또 사고 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 친구들은 항상 그래요. 왜 나만 자꾸 사고가 나지? 예. 왜 그러는 걸까요? 어,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 미신 같은 그런 뭐 정보고 네. 막 이런 네. 그런 거를 이제 부모님 가끔 하시고 그래서 네, 보고 네. 자랐는데 어떻게 보면 팔자 그런 이렇게 데스티니 네.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희한하게 꼭 사고가 여러 번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곧 이게 그때 이렇게 그런 미신 같은 거 하면 뭐 무슨 법하고 문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든지 무슨 아, 사업운이 애정운이 네. 어쩌고 뭐 이렇게 네, 네, 운이잖아요. 네, 운. 네. 그 운이 이렇게 무슨 그런 사고가 날 그런 운이 있는 그 시간대인가 봐요. 그래서 네. 짧은 기간 안에 두세 번씩 사고 나시는 분이 많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특히 이제 한인 사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저희 손님들 보면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네. 최소한 한 두세 번씩 사고 나신 분들이 되게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번 그 사고 나신 분들 사건을 다루는 게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사고가 나서 똑같은 부상을 입으면 네. 나중에 사고 난 것 케이스들은 거의 그 보상금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되게 그 보상 금액이 적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첫 번째 사고 나서 이제 목하고 허리 다쳤는데 네. 두 번째 사고 나서 또 목하고 허리 다치면 네. 옛날에 다친 부상이니까 새로운 부상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고 아,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악화가 됐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사고 때문에 그 일어난 그 부상이니까 네. 우리는 그만큼 돈을 못 준다는 게 항상 상대방 주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배심원들한테 가서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 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은 사고하고 연관된 부상이어야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사고하고 연관된 거야 저번에 사고 난 거에 연관된 거야가 그거를 불투명해지잖아요. 예. 세 번째가 우선 똑같은 부상이면 더 네. 심하죠 그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연관이 아니고 아. 원래 있던 부상인데 똑같은데 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거니까 네.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아. 네, 근데 그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네. 사고를 이제 그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요새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잘 주질 않으니까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흔히 가시는 이제 청문회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데포지션이라는 데포지션. 거라든 네. 것도 하고
examination before trial이라고도 하는데 네. 소송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근데 그 소송 절차 중에 하나 그 청문회 가셔서 항상 변호사들이 물어봐요. 상대방 변호사들이. 네.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까? 어. 근데 뭐 잊어버리셔서 그런지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말을 하시기 싫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 네. 근데 그분들 기록이 그 소셜 번호를 이제 치면은 그 보험으로 치료하신 기록들이 다 뜹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뭐 사고가 상대방이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냈어요. 네. 조사를 하고 나서 사고가 이분이 4개 있었다는 거예요. 음흠. 근데 이분은 기억을 다 못한대요. 네. 그 자기는 사고 난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하니까 네. 2번은 그 기억이 나시고. 사고가 났는데 네. 그건 접촉 사고신 거예요. 아. 차만 고치고 뭐 하나는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는 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고가 나서 했는데 또 어디서 치료하셨는지도 모르시고 뭐 변호사도 뭐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고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다 네.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기록을 이제 요구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뭐 줄 수가 없고 뭐 이러니까 일이 지연이 되고 이제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청문회 갔을 때 그렇게 없다고 그러면은 결국에 거짓말한 거가 되니까 네. 이 사람의 그 증인의 그 credibility, 신용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면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뭐 쉽게 한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간주되니까 아이고. 예. 그게 뭐 의도가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사고가 나셨다면은 기억을 할 수 있는 한에서 미리 변호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저희가 네. 그 뭐 준비를 다 해드리긴 하는데 네. 그때도 기억을 못 하실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상대방이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데 음. 뭐 2000 몇 년대 사고 나지 않았냐 뭐 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할 때 이제 당황하시고 그럼요. 뭐 이렇게 되면은 네.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괜히 잘못 안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막 그 취조당하는 아, 느낌이니까 그렇죠. 뭐 네. 잘못한 느낌이 네. 들어서 뭐 그때부터 이제 또 감정적으로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불리해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예, 저희 예. 아버지도 보면은 바로 지난주에 한 건데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그 또 기억력 예. 못 하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런 자리에 가면 아마 더 긴장하셔가지고 그렇죠. 기억 못 하실 네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조금 유의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유의해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서요.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우리도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희한한 재미난 게 한 사람이 찍으면 다른 사람도 또 다 찍기 시작해요. 아, 같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보고 네. 또 같이 또 찍거든요. 네. 근데 그 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차에 원래 앉아 있으셔야 되는데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렇죠. 이제 뭐 사진을 다 찍고 다시면은 사진 그 이제 경찰이 오래 있다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좋은데 지루하시니까 막 네. 나와서 걸어 다니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아,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잘 걸어 다니시고 하셨는 네, 네. 게 비디오에 찍힌 아. 거죠. 상대방이 아. 그걸 찍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치료하셨는데 무릎 수술까지 하셨어요. 네.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 비디오를 보내온 거예요. 아이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아이고. 그러면서 이거 봐. 너희 손님이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부터 무릎이 아팠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다니면서 무릎이 그러네요. 아프다고 하냐. 이거 거짓말이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진짜 큰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보상을,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걸 다 보상받을 수 없게 되나요? 꼭 없는 건 아닌데 네. 저희도 솔직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불안하겠잖아요. 이제 네. 결국엔 합의가 안 됐을 땐 재판을 갔는데 재판에 네. 갔을 때 배심원들하고 이제 그 같이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을 할 때 네. 그런 비디오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음.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그렇죠. 이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으니까 네. 솔직히 그냥 마음 놓고 재판 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그게 그 불확실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금액을 줄여서 합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그 건축 현장 사고에서 이제 뭐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셔서 다쳐서 수술도 하시고 뭐 음. 불구가 되고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막 하셨는데 솔직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신 거죠. 근데 네. 그 케이스가 이제 오래 가니까 그동안 누가 이제 따라다닌 거죠. 조사하는 사람이. 아. 그래갖고 비디오 찍고 뭐 사진 네. 촬영하고 그래갖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그 사모님이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 가셔서 뭐 네. 박스도 나르고 뭐 막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고 이런 게 다 찍히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케이스도 이제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렇군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상을 못 받는 거죠. 네. 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진행하실 동안은 특히 이제 또 젊은 분들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에다 뭐 골프 치는 거 다 아. 올리고 뭐 등산하고 막 이런 거를 소셜 네. 미디어에다가 올려서 뭐 그거를 나중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제 턴다고 하죠. 이렇게 네. 신상이 털린다고 하죠. 그 네. 소셜 미디어 네. 어카운트를 조회를 해요. 그걸 네. 보내와요. 네. 아. 그리고 나서 그걸 보여주면은 거기에 뭐 막 5만 가지 사진들 막 그러네요. 그 즐겁고 뭐 행복한 네. 이런 사진들 다 올라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고 뭐 문제가 그렇죠.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되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를 반대적인 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보상을 받는데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하시는 동안에는 네. 소셜 미디어 활동을 좀 중단하시고 네. 특히 사진 같은 거는 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치료에 좀 전념하시고 네. 하시는 네. 게 좋겠네요. 네. 특히 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유의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려볼게요. 저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잘못이에요. 후진을 하다가 제 차를 박아놓고는 자기 잘못을 부인해서 50대 50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50대 50인데 서로 상대방의 차를 고치는 건가요? 저는 각자 자기 차를 고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후진하다가 차를 받았.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복합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내가 내 자동차 보험에 네. 풀커버라는 게 있어서 네. 컬리전 커버리지가 있어서 내 차를 고치실 수가 있으면 네. 내 보험으로 내 차를 먼저 고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00%를 다 고쳐주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 차에 그런 풀커버가 없다. 네. 그 컬리전 커버리지가 없으면 상대방이 50%를 준다고 하면은 그 50%만 받고 나머지는 내가 충당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차액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바디샵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양해를 구해서 좀 깎아서 이렇게 네. 그 차를 고치는 쪽으로 네, 네. 진행을 해서 도와드리는데 근데 50대 50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내 차를 고치고 상대방은 상대방 차를 고치는 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자기가 보험 있으면은 자기 보험으로 다 고치겠죠. 네. 왜냐하면 50% 받고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것보다는 그게 나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차가 많이 망가졌을 땐 더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근데 보험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쪽 보험에서 50%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지 알아서. 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내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상대방한테 뭐 50%를 받고 충당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게 그러니까 되는군요. 그 50대 50 나왔을 때 네. 그냥 내가 알아서 고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케이스라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 같이 난 억울해서 50% 받을 수가 없다, 못 받겠다. 네. 그리고 케이스를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어쩔 때는 이제 그러면 합의를 안 하고 50% 받는 걸 안 하고 소송에다가 차까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네. 같이 진행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얼마에 셀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격이 터무니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예스 하고 이제 동의를 하시고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 프로그레시브라는 보험회사는 네. 그 차들이 다니면서 그 뭐 바로 그제 뭐 집에까지 찾아오고 해서 막 네. 합의 얼마 줄 테니까 합의하라고 네. 그 합의서 막 사인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변호사가 있으시면은 네네. 당연히 변호사한테 저기 연락하시고 하셔서 네. 잘 그 케이스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않더라도 변호사한테 한번 이렇게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고상의 변호사님들은 상담비 안 받으시니까 네. 다 무료 상담이시니까. 네,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좀 상담 받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뒷차가 심하게 제 차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뒤에서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아놓고서 아픈 데 없냐 다친 데 없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상태 괜찮네. 내가 캐시로 줘도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나 되게 아프다. 목이랑 어깨가 아프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차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는데 뭐가 아프냐고 합니다. 경찰 리포트는 일단 했는데 계속해서 캐시로 고치라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차에서 멀쩡히 걸어 나왔다고 괜찮은 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주로 이제 교통사고 부상은 대부분 스파인 척추니까요. 네. 목이나 그 허리에 디스크 문제가 이런 게 있기 네. 때문에 걷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같이 뭐 그 무릎이 아프다는데 걸어 다니면 문제가 되지만 그 못 걸어 다닐 정도는 아니겠죠. 네. 근데 상대가 캐시로 계속 이렇게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괜찮나요?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하겠다 하시고 보험 처리하시는 게 좋죠. 네. 이분은 필히 변호사를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뒤에서 받아놓고서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괜찮네, 괜찮아 보이네, 너 아픈 거 안 있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가끔 가다가 그 사고를 내시고 뭐 이제 소장이 날라와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뭐 가보라고 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소송을 했다고 나한테. 네. 근데 그분들도 뭐 변호사 해갖고 다 뭐 아프시니까 치료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다 보험 처리되고 보험에서 다 커버해주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내신 분, 그러니까 과실이 더 많으신 분, 그분들은 어차피 뭐 보험이 벌써 올라갔든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있든지 하거든요. 2년 뒤에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보험이 더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분이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찾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막상 누구한테 가야 되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뭐 요새는 뭐 구글 인터넷 같은 걸로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주위에도 뭐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대형 로펌들도 많고 하는데 그 케이스들을 이제 친절하게 이제 다 설명을 해가면서 그 문제점들 있을 때마다 다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성실히 진행이 되고 이렇게 케이스 진행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 이제 전화를 이제 하실 때마다 그게 답변이 뭐 만족스럽게 나오고 하면은 그런 데가 아무래도 좀 괜찮은 변호사 사무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솔직히 뭐 케이스가 뭐 막 1000개씩 있는데 제가 일일이 손님들한테 다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기가 힘들거든요. 뭐 하루 종일 전화만 하다 끝나니까 다른 일 못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 진행 사항을 전화드리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전화를 하셨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건들이 이제 어느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사건들이 이제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뭐
합의가 안 됐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예. 그 딱히 뭐 이렇게 좋은 그 변호사라고 누가 좋은 변호사라고 그렇게 저기 네. 그걸 찾는 방법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보상금을 많이 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아 예. 틀린 말은 아 아니지만 예. 예. 그래도 그것보다는 내 케이스를 좀 자세히 알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주는 분이 좋은 변호사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예. 들거든요. 네. 일단 그 분야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그 네.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고 케이스도 많이 다뤄보셨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상해를 안 하시는데 사고 상해 한다고 광고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네네. 그 사무실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고 네. 그런데 아하. 그다음에 보상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최대 네. 보상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사건마다 다 그 유니크하거든요. 네. 딱 그 사건의 그 사고가 어떻게 났으며 뭐 차 데미지가 어떻고 그 부상이 어떻고 치료가 어디고 어떤 의사가 치료하고 뭐 보험회사가 어디고 다 그런 요소가 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갔을 때마다 이제 사건이 그러기 때문에 다 특별하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보상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덜 나왔으면은 그분이 더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렇죠.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 보상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우리 한국 분들 성격이 워낙 급하시니까 변호사 처음 만나자마자 저는 보상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많죠. 네. 근데 그거 케이스를 보고서 네 얼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변호사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이스를 진행해봐야지 네, 아는 그렇게 거니까요. 말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네. 요거를 잘 모르시고 보상금을 너무 쫓아가시면은 일단 우리가 사고를 당했으면은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차를 고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요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느냐, 어떤 변호사가 보상금을 많이 해준대. 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빨리 해드릴게요. 뉴욕인데요.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운행하던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자전거 히트앤런인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전거요. 네. 자전거 그냥 일반 자전거는 네. 그건 처리가 안 되죠. 자전거는 왜냐면 도망갔으면. 네. 그렇죠. 플레이 넘버도 없고 뭘 찾을 수가 없네요. 네, 그거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때리고 도망간 것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노폴트를 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그 스쿠터라든지 뭐 이렇게 네. 번호판 있다든지 이러면은 뭐 가능하지만, 가능하지만 그렇지 네. 않으면은 네, 그 진행이 안 되죠. 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네.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자전거에 치였는데 자전거가 도망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군요. 네. 만약에 근데 이제 스쿠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치고 도망갔다고 네. 하면은 경찰 리포트를 하시고 네. 집에 보험 있으면 집에 있는 자동차 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집에 보험이 없으시면 MV액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네.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우리 방송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요새 운전들 많이 하시고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각자 그 안전 운행 꼭 유지하시고 너무 과격하게 운전하는 거 좀 삼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더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의 김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